Lips red like roses, tasting of wine. 자, 그럼 여기에서 박스 모델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어떤 거를 볼 거냐면 요 밑에 거는 우리가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 요것도 요거는 그냥 둘게요. 자, 여기에다가 점 컨테이너, 요거는 이제 div 태그를 말하는 거죠. 점 컨테이너에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을 오렌지를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색이 나타나는데 요 부분을 여기서 컨테이너를 선택해서 개발자 도구에서요. 여기 스타일, 커뮤니티드, 레이아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스타일을 보시면 이 해당 태그에 들어있는 CSS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개발자 도구에서. 그 다음 여기 컬러를 눌러서 컬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코드 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브라우저를 보면서 그냥 바꿔서 좀 여러 가지 테스트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색이 마음에 들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색으로 바뀌겠죠. 자, 여기에서 박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 지금 요 div 태그 안에 가로 크기가 몇이고 세로 크기가 몇이고 그 다음 얘의 테두리가 어떻게 되고 안쪽 여백이 어떻게 되고 바깥쪽 여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width 값을 200픽셀이야 라고 지정을 딱 하는 순간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쵸? 원래는 풀로 나타났다가 그래서 여기에 div 컨테이너를 눌러보면 여기 이 파란색 컨텐츠 영역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200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패딩을 줄게요. 패딩은 안쪽 여백인데요. 3장에 나와 있어요. 30픽셀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 div 태그 안에 안쪽으로 30픽셀 여백이 생기면서 이렇게 30픽셀 여기 30, 여기 30, 여기 30, 여기 30 이렇게 여백이 생기면서 이 컨텐츠 영역, 이 글자가 들어가는 이 부분들을 밀어내요. 그래서 이 패딩 영역 안에는 컨텐츠가 못 와요. 글씨가 못 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얘한테 200이라는 가로값을 선언했는데 여백을 또 주니까 최종적으로 얘의 크기는 가로만 봤을 때요. 200 더하기 왼쪽 여백 30 더하기 오른쪽 여백 30 해서 총 260이 된 거예요. 그쵸? 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제가 div 태그를 하나 넣고요. 얘는 컨테이너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테이너 2라고 적고요. 밑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2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올리브고 제가 아까 width 값이 260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에 것이 얘한테도 260 픽셀을 한번 줘볼게요. 얘는 그냥 줘볼게요. 그랬더니 맞죠? 위에 것이 모두 더해진 크기와 밑에 지정한 260이 같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패딩 값이요. 정확하게 30 픽셀이 아니고 나의 그 안쪽 여백은 내가 상대 단위로 주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1.5 EM 또는 REM 퍼센트 막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상대 단위라고 해요. 픽셀은 고정값이고요. 자, EM이라는 거는 일단 누군가의 1.5배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그 해설을 하자면 영문 글꼴 M으로 이 글자의 크기를 바라봤을 때 영문 글자 대문자 M의 너비의 1.5배 뭐 이런 의미이긴 한데요. 그렇게까지 뭐 따지실 필요는 없어서 그냥 글자 크기의 1.5배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컨테이너의 글자 크기가 몇인지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글씨를 한 번도 지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 글씨, 이 문서의 글자 크기는 기본으로 16픽셀이 되거든요. 그러면 16픽셀에 1.5배니까 16 곱하기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패딩 값은 16 곱하기 1.5 한 값이 돼요. 아마 24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패딩 값을 1.5EM으로 했더니 밑에 계산된 값을 보시면 패딩 24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나는 정확하게 260 픽셀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단위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 단위가 지금은 딱 떨어지는 순위가 괜찮은데요. 만약에 막 소수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 260으로 탁 맞추고 싶은데 여백 계산이랑 다 합치니까 너무 힘들어. 거기에다가 요 보더, 테두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가로의 크기를 차지하니까 이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위드가 260인데 패딩을 1.5배를 똑같이 줬어요. 그럼 얘는 더 늘어나겠죠. 260에다가 1.5가 더 들어가니까 안쪽 여백이. 자, 근데 나는 이 260 픽셀을 패딩도 포함한 크기였으면 좋겠어 라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박스 사이징이라는 거예요. 이 박스 사이징이라는 건 브라우저한테 이 박스, 이 요소의 크기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컨텐트 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드 값 준 것이 이 파란색 영역, 컨텐츠 영역의 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 값이 이거라서. 근데 나는 박스를 계산할 때 요 패딩 값과 보더까지 포함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여기에 보더 박스라고 적어요. 자, 이렇게 적으면요. 여기 계산된 거 한번 보시면 컨테이너 2를 누르고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때요? 위드 값이 212가 됐죠. 알아서 계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위드 값 260을 줄 거야 하면 얘는 260 픽셀인 건데 계산을 보더와 요 보더 라인 여기가 26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패딩 값은 정해져 있죠? 24. 그러니까 위드 값, 요 컨텐츠의 크기 값을 얘가 알아서 계산한 거예요. 260에서 빼기 양쪽 24니까 48을 뺐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컨텐츠의 크기를 계산할 때에 보더 박스를 기준으로 해라 이거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책에 해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 지우고 심플하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div 태그가 있어요. div 헬로 월드를 해놓고 얘한테 너는 크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280 픽셀이고 높이는 주지 않고 여기에 글씨가 한 왼쪽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80 픽셀. 그리고 위에서는 한 20 픽셀 떨어졌으면 좋겠고 오른쪽도 20 픽셀 떨어졌으면 좋겠고 밑에서도 20 픽셀 떨어진 위치에 여기에 헬로 월드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280에 자, 일단 div 태그는 width가 280이고
패딩 레프트가 80이었고요. 패딩 탑이 20이었고 안쪽 패딩 라이트도 20, 패딩 버텀도 20픽셀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항상 박스 모델 확인할 때에는 배경색을 좀 넣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죠. 어때요? 요 div 태그를 찍어보면 위드 값 280을 줬는데 280에다 패딩까지 더해서 총 300이 돼버렸어요. 380. 총 380이 돼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위드 값을 패딩을 포함해, 보더도 포함해 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주면 얘가 최종적인 크기가 280이 된다는 거고 그 안에 얘네들을 꾸겨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컨텐츠의 크기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그쵸?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책의 3장에서는 이 패딩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4가지를 다 쓸 수도 있고 얘를 좀 축약해서 쓰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CSS에서는 이렇게 수치, 방향에 대한 것이 4가지가 있어요. 항상 상하좌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보면 돼요. 상하좌우가 아니라 항상 CSS의 방향은 상, 우, 하, 좌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패딩 값을 이렇게 축약할 수 있어요. 패딩 상단은 20이고 오른쪽 20, 하단 20, 왼쪽 80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찍어보면 패딩 값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80, 20, 20, 20 근데 만약에 상하좌우의 값이 모두 같다 그러면 그냥 패딩 20 이렇게 한 번에 하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요게 요 단축 속성을 값을 3개 쓰느냐, 2개 쓰느냐, 4개 쓰느냐, 하나 쓰느냐에 대한 차이를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나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 보더라는 건 테두리인데요. 테두리를 주는데 테두리의 굵기가 10픽셀이다 했더니 안 나와요. 그쵸?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이 보더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테두리의 종류가 기본값이 넌이에요. 기본값. 그러니까 굵기를 주고요. 보더의 컬러를 줘요. 컬러는 레드.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보더는 테두리를 줄 때 스타일 값을 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럼 스타일을 뭐 대시드 이러면 이렇게 점선이 나올 것이고 도트 하면 이런 점선 그 다음 실선은 솔리드 요걸 가장 많이 쓰겠죠. 그 다음 뭐 더블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만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대시드로 볼게요. 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축약형으로 쓴다면 어차피 상하좌우가 모두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냥 보더 이 위에 있는 거 똑같이 10픽셀, 레드, 대시드 이렇게 쓰는 것과 동일하다.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보더도 방향이 있잖아요. 그쵸? 나는 보더의 오른쪽만 컬러를 블루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오른쪽만 지금 블루로 바뀌었죠. 그쵸? 아니면 컬러를 4군데를 다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더 탑 컬러는 뭐 골드 보더 버텀 컬러는 핑크 보더 버텀이 아니고 레프트 컬러는 뭐 블랙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또 방향이 들어갔잖아요. 라이트, 탑, 버텀, 레프트. CSS에서 방향이 나오면 무조건 상호하자로
숫자를 여러 개 적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되죠. 보더 컬러를 줄 건데 상단은 골드이고 라이트는 블루이고 버텀은 핑크이고 레프트는 블랙이다.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더는 축약하자면 속성이 좀 많아요. 보더 탑만 내가 1픽셀 솔리드 블랙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위에만 지금 이게 너무 얇아서 안 보이는데 5픽셀로 바꿔보면 이렇게 방향으로도 또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더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일단 선을 정확하게 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은 별로 안 사용할 테니까 보더, 그 다음 보더의 방향 주는 거,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박스 모델에서 또 한 가지 마진이라는 게 있었죠. 마진도 마찬가지. 마진 50픽셀 이러면 이 요소를 기준으로 상하좌우 바깥쪽으로 여백이 생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진을 쓸 때에는 바깥쪽에 여백을 주는 건 나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좀 이동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박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봤고요. 그 다음 3장을 시작하면서 뭐 블럭 요소, 인라인 요소, 인라인 블럭 요소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요. 그거는 무슨 차이냐면 여기에서 제가 스팬해요. 그 다음 스팬 헬로우라고 적은 다음에 이 위에 줬던 거를 똑같이 한번 줘볼게요. 먼저 스팬 태그에 백그라운드 컬러 골드. 자, 그 다음 위드 값 280. 일단 이것만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줬을 때 크기가 안 먹고 있죠. 스팬 태그를 눌러보면 여기에 위드 값에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자를 눌러보면은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얘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위드를 가질 수 없어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 요소라는 것은 이 브라우저에서 얘를 처리하는 그 흐름 방식이 인라인이라는 건데요. 표시할 때 인라인 요소들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컨텐츠만큼만을 자기의 영역으로 자기가 가진 컨텐츠만큼만이 자기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제가 H1 태그를 쓰고 헤딩이라고 적은 다음에 H1 태그에도 똑같이 배경색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그쵸? 이게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 연습을 하는데 크기를 주는데 왜 안 먹어? 그러면 인라인 요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주고 무언가 연습할 때는 블록 요소에다 주고 연습을 하는 거고, 제가 교재에다가 얘는 블록 요소다, 인라인 요소다라고 처음에 좀 몇 개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처음엔 이해를 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물론 디스플레이 블럭 이렇게 하면 블럭 요소처럼 크기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는 있다는 거. 그 다음 뭐 인라인 블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라인 블럭 요소는 이 스팬처럼 인라인 요소에 속하지만 블럭 요소처럼 크기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말해요. 이미지, 뭐 폼 태그 이런 애들, 동영상 뭐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이해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요소의 크기 주는 거, 여백 주는 거, 테두리 주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얘는 왜 크기를 줬는데 안 나오지? 했을 때, 인라인과 블럭 요소라는 차이가 있구나.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요소에 이런 게 뜨면, 얘는 크기를 못 갖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디스플레이 블럭을 선언하거나 다른 걸로 선언해서 블럭 요소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3장을 시작하시면 물론 3장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혹시라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